요즘 어르신들은 건강보다는 경제적인 것에 더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일자리 실태 알아봅니다. 지난해 고령 수박밭 침수 원인 용역 결과가 오늘 발표됐지만 결과를 두고 이에 당사자들 간의 의견차가 커 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구검찰이 조직폭력배의 뿌리를 뽑기 위해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원도 조직폭력배를 엄벌하고 있습니다. K2 군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가 국방부 관계자와 지자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검찰의 칼날이 조직폭력배로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구연합에 이어 이번에는 동성로파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조직폭력배를 도운 사람까지 엄벌에 처하는 등 엄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한국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상대 조직원을 폭행하려고 승용차 트렁크에 무기를 싣고 와 수십 명이 떼를 지어 이동합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6월 대구 동성로파 조직폭력배 30여 명이 싸움 도구를 싣고 포항에 집결했습니다. 올 여름 포항의 한 해수욕장 제트스키 운영권을 따낸 것에 반발해 기존의 포항 삼거리파 조직이 사무실 등을 부수자 보복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은 21살 김모 씨 등 행동대원 9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부두목 박모 씨 등 다른 조직원들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폭력 혐의뿐만 아니라 선고 형량이 훨씬 높은 범죄단체 구성과 활동죄 적용도 검토해 이번 주 내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구연합 조직과 관련한 수사도 이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구의 양대 폭력 조직을 와해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원도 최근 동구연합파가 운영했던 불법 오락실에 속칭 바지 사장으로 명의만 빌려줬던 49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범인 은닉죄와 범인 도피죄를 적용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벌금형보다 중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은 조직 범죄의 조력자에 대하여도 엄벌의 의지를 표현한 사법부의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사법기관의 이런 움직임은 건설업과 유흥업 등의 쇠퇴로 자금줄이 차단당한 조직폭력배들이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이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면서 뿌리 깊은 지역폭력 조직이 얼마나 척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네,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대구도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건강보다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더 많고 근심도 크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물류회사로부터 받은 택배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면은 5시간, 적게 오면은 3시간 정도 하는데 한 달에 수익금은 51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소일거리를 속여받은 이 어르신은 한 달 40시간을 일하고 20만 원을 받습니다. 옛날에 많이 안 버리는 사람들은 이래 버리면 도움이 많이 되지. 대구의 각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166억 원. 하지만 대구 전체 인구의 11.3%, 25만 명이 노인인 것을 고려하면 부족하고 고령화는 속도를 더해 2040년에는 대구 시민 3 가운데 1명이 노인이 됩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은 많지만 노인 경제 참가율과 고용률은 20% 중반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하고 싶고 또 일을 해야만 하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꼽아보라는 질문에 어르신들은 건강 문제보다도 경제적인 문제나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전한 것을 꼽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 문턱에 접어든다는 우리 사회.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경제활동 기회 제공에 더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오늘 영남권역인 울산시청에서 영남권 5개 시도 공무원과 지역의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권 신공항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전반적인 항공수요조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전환 유발 수요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을 찾겠다는 답변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제23호 태풍 피토가 북상함에 따라 구군청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근무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재취약 지역을 미리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장도 미리 점검해 위험 요인을 없애고 안전 관리를 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여러 차례 보도했던 고령의 수박 농경지 침수 원인과 관련해 용역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와 농민들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논란만 더 키운 꼴이 됐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명품 수박 산지인 고령군 우곡면. 농경지를 조금만 파내려가도 금세 물이 차면서 웅덩이로 변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수박의 생육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농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합천 창녕고의 담수로 인한 지하수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성한 실무협의회가 대학에 의뢰해 지난 1년간 침수 피해 원인 조사를 연구한 결과 수분이 수박의 생육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왜 농경지 침수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하수가 건물에서 물이 빠지고 안 빠지고까지는 제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여튼 물이 있기 때문에 조각식물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실입니다. 피해 농민들은 보담수로 인한 지하수 상승 때문이라며 주장했고 수자원공사 측은 배수 체계의 문제라며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쏙간데서 쏙만 잡고 여기는 없었어요. 그 수자원공사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그 이하의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피해 농민들은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물의 성분 분석을 포함해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애초부터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거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이 용역비가 작아가지고 결국은 대상 농가 5농가하고 비대상 농가 1농가하고를 조사한 겁니다. 그게 너무 샘플 수가 작아요. 실무협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고령 수박농경지 침수와 관련한 치열한 다툼 속에 권익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선산에 심어둔 아름드리 소나무 10여 그루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후손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찾아온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후포면의 한 야산. 조상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소나무 10여 그루가 뿌리채 뽑혀나갔습니다. 소나무가 뽑힌 자리는 잔가지로 덮어놓았습니다. 60년 넘게 자라온 소나무가 커다란 웅덩이와 가지들만 남은 채 반출됐습니다. 동시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이건 이 높은 산에 뗄까 말라고 한 것도 아닌지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뱉는 게 아니고 뿌리채, 팔기 위해서. 소나무 절도단은 5m가 넘는 대형 소나무만 뽑아갔는데 이런 소나무는 한 그루에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던 후손들이 1년에 한두 번 찾아와 감시가 허술한 점을 노린 겁니다. 소나무가 도난당했지만 산림청과 울진군은 주민 신고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주말 소나무가 없어졌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나무 절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해 국내 원전 주변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이 평소보다 최고 70배 많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주변에서 잡은 숭어에서 세슘 137이 최근 5년 평균 농도보다 최대 70배, 고리원전 부근은 최대 23배가 나왔습니다. 네, 청명한 가을을 맞아 산행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무턱대고 야생 독버섯을 먹는 바람에
화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기에도 화려하고 빛깔이 진한 버섯이지만 강한 독성을 지닌 독버섯입니다. 이처럼 독버섯은 빛깔이 화려하고 진하거나 원색인 경우가 많지만 냄새가 고약합니다. 또 끈적끈적한 점액이 있고 세로로 찢어지지 않거나 벌레가 먹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러나 색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세로로 찢어지는 삿갓 외대버섯의 경우 식용 느타리버섯과 구별이 쉽지 않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마다 독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도내는 두세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금물 채취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실제 신고되지 않은 것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버섯을 먹으면 구토나 설사, 오한과 발열,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맹독성 버섯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빨리 119에 신고를 하신 뒤에 의식이 있을 때는 물을 먹여서 이제 토하게 하시고요. 먹다 남은 독버섯은 비닐봉지 등에 싸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가시면은 그 환자를 갖다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아니면 독버섯 구분이 실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산 버섯은 함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독버섯은 가열하거나 기름에 넣고 볶으면 독성이 없어진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독버섯의 독소는 가열이나 조리로 파괴되지 않아 무조건 섭취하지 않은 것이 상책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군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가 오늘 대구에서 열려 국방부 실무자와 대구, 수원, 광주 등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건의서 작성의 주요 지침과 법률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구시는 지침안에 따라 K2 기존터 활용 방안과 이전지 선정, 지원 계획 등이 포괄적으로 담긴 이전 건의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하고 국방부는 건의서 평가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경남 밀양에서 넉 달 동안 중단됐던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면서 반대 주민과 경찰이 대치해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청도 각북면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밀양에서 공사가 시작된 만큼 송전탑 공사가 8개월가량 중단된 청도에도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 10여 명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충전소, 이른바 수소 스테이션이 오늘 문을 열어 앞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데 하루에 차 15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자동차는 물론 공단과 병원 등지에도 수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간 사업자인 민간업체는 일단 이 시설을 수소 연료 전지차 확산과 관련 기술 연구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열릴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차 석 대가 운행될 예정인데 오늘 문을 연 수소 스테이션에서 생산한 수소가스를 충전해서 운행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통일음악회가 오늘 오후 6시부터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 회의가 주관한 오늘 음악회에는 새암누리 통일예술단과 달성군 플라워 합창단, 감세미 합창단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율동과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저녁 사직에서 펼쳐지는 롯데와의 경기에서 6회 말 현재 4대2로 앞서며 정규 시즌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자력 우승을 위해 필요한 승리 숫자인 매직 넘버를 1까지 줄인 삼성은 오늘 롯데와의 경기에서 이대로 승리한다면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정규 시즌 3년 연속 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2013 낙동강 국제 물주간 행사의 하나로 구미 국제 물산업전이 오늘 구미코에서 개막돼 50여 개의 기업들이 물산업 관련 제품들을 전시하고 빗물 체험관과 간이 정수기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2015 세계 물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물산업 발전 방안, 한국 전통의 물관리 등 다양한 학술 행사도 열립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학학력 인정 대구 내일학교가 오늘 문을 열고 학생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최초의 교육청 지경 중학학력 인정학교인 대구 내일학교는 3년 동안 일주일에 1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등 7개 교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오늘 경산시 화폐본부에서 페루은행권 첫 출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출고된 페루은행권은 지난해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수주한 것으로 내년 6월까지 발행할 전체 3억 500만 장 가운데 1차분 6천만 장입니다. 윤영대 조폐공사 사장은 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만든 페루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화폐를 수주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세종대왕이 진무를 볼 때 썼던 모자인 익선관으로 추정된다며 경북대학교 이상규 교수가 공개한 유물이 세종대왕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북대 국문과 이상규 교수는 당시 공개한 유물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천과 종이 등 내부의 3가지 시료에 대해서 연대기를 분석한 결과 임진왜란 이후인 1650년대 유물로 결론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뇌출혈을 입은 2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일명 지향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어머니 2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숨진 아기를 혼자 방에 내버려둔 동거남 23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시신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65살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 검안서를 화장장에 내고 시신을 화장하도록 한 장의 차량 운전자 46살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영천시 대창면의 한 복숭아밭을 지나는 송유관 근처에서 52살 박모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경찰에 붙잡혔고 현장에서는 기름절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용접도구와 호스 등이 발견됐습니다. 또 구멍난 송유관에서 휘발유 5, 6천 리터가 유출돼 긴급 방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기름을 훔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에 불이 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공범 서너 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경북 지역 낙동강의 매각 대상 준설토 2,670여만 톤 가운데 40%가량이 팔리지 않아 643억 원의 관리 비용이 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